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최창민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이 시작됐는데 시장 상황은 여전히 팔았습니다. 오늘 시장에 누가 마치 파란 물감을 끼얹은 것 같다라는 표현들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하락폭이 좀 심했다라고 네. 좀 보여져요. 그래서 트럼프 재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재선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가 사실 경계가 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중국 증시보다도 우리나라 증시가 더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정말로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하락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좋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내일부터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낙폭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 마음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세가 꺾이지 않으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주도 섹터 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힘들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는 오만전자의 늪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 처음에 오만전자로 내려왔을 때는 이때가 기회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렸었지만 요새는 그 밑이 더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멘토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삼성전자를 사실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좀 오늘의 좀 낙폭도 좀 너무 많이 아쉬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메모리 반도체가 주 수입원이죠.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공급 과잉이 되면서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좀 침체가 되다 보니까 뭐 PC라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이라든가 휴대폰 그리고 뭐 서버라든가 이 부분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수요가 지금 좀 감소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약간 매출로 좀 연결이 되면서 좀 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매출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긴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또 재선이 되면서 경기가 좀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 보호 무역주의와 그다음에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는 거는 기업이라든가 소비자가 지출이 제한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좀 침체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술 경쟁과 또 파운드리 쪽이 약간 좀 매출에 큰 보탬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HBM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의 TSMC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삼성은 이 둘 다예요. SK 하이닉스에서 HBM을 만들어서 대만에 보내서 TSMC에서 패키징을 마무리하고 엔비디아에 보내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 공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HBM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할 수 있고요. 공정이 최적화가 되면 단가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엔비디아의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나노 공정이에요. 3나노 공정부터 상용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삼성이 압도적으로 HBM 시장이든 파운드리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3나노 공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두면서 만약에 이게 진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폭발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그리고 엔비디아 쪽으로의 공급이라든가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죠. 뭐 AMD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으니까 거래처는 그렇기 때문에 이 3나노 공정 상용화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최대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그건 바로 3나노 공정이 언제쯤 상용화되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아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건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삼성전자 안 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실까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만약에 공포 심리를 자극하자라고 하면 지금도 공포긴 하지만 네. 5만 원을 깨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만 원을 깨면 바로 급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추세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여기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접근하시기보다는 추후에 움직임을 조금 더 살펴본 후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재선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이 시장에 모두 반영이 끝났나 그거부터 먼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좀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자리도 충분히 추가 매수 매력이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만전자가 오히려 깨진다면 그때는 정말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지금도 공포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전자지만 앞으로 그 바닥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 섞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섣부르게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효과 이렇게 잡아봤는데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거의 다 쉬어갔지만 혼자 강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 살펴보니까 스페이스X에 배터리를 납품한다라는 공급 이슈가 있었고 이게 나중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좀 배터리를 납품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요새 정말 강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 제목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전기차를 넘어서 우주선 배터리를 공급한다. 근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우주선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대한 물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주선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부분을 더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테슬라와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X의 이제 모회사가 테슬라기 때문에 스페이스 X에 공급을 하게 되다 보면 테슬라 쪽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납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우주 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지금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댁내에 한 대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러니까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인데 뭐 빨래도 개주고요, 뭐 요리도 해주고 개도 산책시켜주고 하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가격이 비쌀 거지만 지금 테슬라 쪽에서는 임대로 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 우주선의 배터리가 공급이 된다라는 거는 LG 에너지솔루션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중국이 지금 기술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기술 격차를 좀 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가 선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에서 물량으로 지금 밀어내고 있지만 LNG 운반선이라든가 아니면 초대형 그 원유 운반선이라든가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점유율을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도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을 하게 되면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이 재점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는 배터리를 넘어서 우주까지 쏘아 올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빼미 공시입니다.
진짜 첫 번째도 참 속상하지만 이거는 분노를 하게 했습니다. 올빼미 공시라고 해서 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화가 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다 마감이 되고 나서 공시를 띄웠는데 이게 결정된 사항은 사실 오전 9시 회의 때 이미 다 결정이 됐을 거고요. 이게 더욱더 화가 났던 게 공시가 여러 가지 공시가 떴는데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들려올 만한 신규 투자라던가 이런 거는 5시 한 40몇 분에 공시가 되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공시들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공시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일단 주주를 배려하지 않은 네. 그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앵커님 많이 화나신 거 보니까는 화가 나죠. 갖고 계신가 봐요? 아닙니다. 갖고 있지는 않은데 최근에 2024년을 생각해 보면 저는 유상증자를 해서 급락을 했던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왜 유상증자 공시를 하고 나서 좀 소문이 돌았을 때 인정하지 않고 왜 확정을 뒤늦게 지었을까라는 부분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를 생각하지 않은 그런 공시였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금액도 유상증자 금액도 굉장히 커요. 5,5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5,500억이라서 굉장히 큰 규모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프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M&B의 수요가 급증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AI 반도체가 굉장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HBM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HBM 같은 경우는 이제 D램을 층층이 쌓아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LB 같은 경우는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이죠. PCB를 고다층으로 이렇게 쌓아 올린 인쇄 회로 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BM 수요만큼 이 MLB의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AI 반도체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5,500억에 대한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 금액 중에서 2,500억 정도는 지금 5공장을 신설을 하고 그리고 1공장부터 4공장까지의 증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만큼 이 증설과 신설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 큰 금액을 들여서 그만큼 수요는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글로벌적으로 이 MLB에 대한 수요는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증을 통해서 이스페타시스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어요. 20%가 네. 넘는 급락이 나왔고요. 내일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이스페타시스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주식 멘토에게 이 3가지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링크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시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진단 받아보셔도 좋고 02-2128-8547번으로도 전화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연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8,200만 원 운용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 30%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이렇게 빨간 포트폴리오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한 종목이 저희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그 열받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보면서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투자하신 지는 거의 5년 가까이 되셨다고 합니다. 금요일에 알테오젠 급등하는 걸 보고 본인도 모르게 올라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일단은 바이오 쪽이 괜찮은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포트폴리오에 있는 다른 종목들과 함께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선은
이스페타시스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지금 종목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좀 잘 매수하셨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와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새 시장에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계신다라는 게 대단하게 느껴지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 그럼 바로 이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사실 이 유증공 씨만 아니었다면 이 종목도 물론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손실은 보셨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큰 폭의 손실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응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잠시 뒤에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손실도 크고 보통 20%가 손실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20%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 그 심리적으로도 파시기가 조금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파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일단 들고 계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유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부채 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공장을 증설을 그쵸. 하고 제도약을 노리는 그런 유증이었다라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하락폭은 사실 갭으로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시장이 반응할지 예를 들면 내일 시장에서 오늘 많이 내려왔네. 그래서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횡보하는 흐름이나 더 하락하는 흐름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 패키징 PCB가 시장에 지금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5G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율주행 그런 성장으로 인해서 PCB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향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산업군들을 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시황에서 설명드렸듯이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 수요도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만 오늘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상승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재점화가 되면 중국과 미국의 블록화가 이루어지면서 글로벌적인 공급망에 좀 차질이 생기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동사에 약간 리스크적으로 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PCB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부분이 기술 격차가 이렇게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격차를 좀 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빠졌다라고 좀 보여져서 여기에서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게 금요일날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모든 그 이스페타시스를 갖고 계신 그 주주분들은 오늘 대응을 웬만하면 거의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락폭이 좀 마무리가 되는 하락폭이 아닐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내일 좀 반등하면서 여기에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사실 좀 급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내일 시장이 참 중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오늘 유상증자 소식 사실 주주분들에게 탐탁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잘 뜯어본다면 시설 투자라던가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 결국에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도약을 위한 것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에 대한 실익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이 맞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한번 지켜보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종목들 살펴볼게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정말 꺾이지가 않습니다. 알테오젠처럼 이렇게 수익 잘 주는 종목들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4년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코스피 코스닥 흐름이랑은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꺾이지 않고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내년에는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알테오젠 또 어제 또 급등이 나오고요. 그쵸. 오늘도 뭐 조정이 나오지 않고 네.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추세가 지금 꺾이지가 않았어요. 지금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주식은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들고 가면서 추후 대응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제 16%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사실 금요일 시장에서 사실 이 정도의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터뜨리기가 쉽지가 네. 않거든요. 주말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항상 전강 후의 확장이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그만큼 이 ADC 같은 기술에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 ADC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 글로벌 제약사들과 다수의 제약사들이죠. 파트너십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할 수 있는 피하 주사 그 방식이거든요. 근데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되지만 이런 피하 주사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혼자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장성은 좀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의약품이 어느 의약품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대형 의약품에 이 ADC가 만약에 같이 협력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로얄티라든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의 파이프라인도 지금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긍정적이고요. 뭐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가 로얄티에 대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이 5천억에서 지금 1조 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로얄티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매출 구조를 가져가면서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의 확대라든가 아니면 이 ADC는 적용이 뭐 면역 항암제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확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에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끌고 가보시면서 추세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 넉넉하게 주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이 종목 추세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더 들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자라는 내용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도 바이오 종목 한 종목을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샤페론이 오늘 또 보도가 나온 게 바이오 유럽에서 20여 개의 글로벌 제약사랑 기술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샤페론이 생각보다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묶였었던 종목들 보면은 많이 좀 흔들리기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네. 그런데 55%나 수익을 내주고 계시길래 평단가를 보니까 평단가가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고점이 5,900원보다는 살짝 밀려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의 다다르곤 있지만 아니면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논의 중이기 때문에 네. 추후의 결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논의 중인데 어느 정도의 소정의 뭐 성과가 나왔을 때는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샤페론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재무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만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샤페론 같은 경우는 염증성 질환 치료제라든가 면역 항암제 이런 신약 후보 물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 중이고 개발 중이고 지금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신약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제약사들과 지금 시장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기대감이 크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지원 정책으로 밀어주고 있고 지금 산업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개발 중인 신약들이라든가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좀 도출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임상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이 돼야겠죠. 1상, 2상, 3상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임상에 대한 뭐 실패라든가 아니면 지연성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는 항상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임상에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R&D에 들어가는 높은 투자금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고금리로 또 갈 지금 상황이잖아요.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서 고금리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제약바이오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가가 방금 앵커님이 얘기하셨듯이 정말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끌고 가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도 저점을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전 고점이죠. 5,900원 돌파 여부가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이번 주 내에 저는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이번 주 내에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좀 조정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박스권에 갇혀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로 그 전에 묶이면서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비만 치료제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샤페로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른 이슈가 또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상승은 기대치는 비만 치료제로 만들어 놓고 지금 다른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좀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도 궁금했었던 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다른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상당히 강하네라는 이유를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정 고점 부분인 5,900원 돌파 여부가 참 중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도 끌고 가시면서 기술 이전 논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 종목 왜 이렇게 강했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요. 실적도 좋고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방어주의 역할도 하는 게 바로 이 KT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이 무려 9%대 급등이었고요. 8%대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진짜 상승한 종목들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트럼프 수혜주 빼고 머스크 수혜주 빼면 강한 종목이 몇 안 남는데 KT가 정말 강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렇게 큰 수익을 주고 계시진 못한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KT 같은 경우는 오늘 움직였다라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머스크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크게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KT 같은 경우는 뭐 통신만 하는 게 아니죠. 통신을 넘어서 뭐 AI, 뭐 그다음 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이런 신사업들에 지금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해외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구조도 굉장히 탄탄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5G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제 확장이 가속화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자율주행에서는 5G가 굉장히 필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가 LTE 속도로 LTE 통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제동할 수 있는 그 제동까지 그러니까 제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 거리가 5m 이후예요. 근데 5G 같은 경우는 2c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로 제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는 완벽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5G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적으로 이 5G 네트워크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이런 확장은 굉장히 빨라질 거다. 테슬라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KT가 충분히 이슈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방어주죠. 방어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성격과 그다음 높은 배당 이런 부분이 매력적이다 보니까 지금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 방어주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KT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SK도 있고요, 그리고 LG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요금제에 대한 경쟁 심화라든가 글로벌적인 매출 확대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사업과 그리고 5G 그런 확장에 있어서 충분히 동사가 이슈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추세상으로도, 차트상으로도 추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별 문제 없이 이어가고 있고, 어제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뭐 급락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 하락폭을 다 만회하면서 오늘 그냥 바로 되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급하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가야 된다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충분히 전고점, 고점 계속 갱신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KT 역시 5G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위성과 관련된 보도도 최근에 나온 게 12일 새벽 2시에 무궁화 위성 6AO를 발사할 예정이다라는 점을 짚어본다면 또 우주항공이랑도 엮어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급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 종목 추세가 좋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봐드렸습니다. 그런데 현금 비중이 지금 30% 들고 계신데 혹시라도 새롭게 진입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당장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되면서 네. 바로 푸틴과 바로 그렇죠. 전화 통화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점령당한 영토를 협상 카드로 지금 쓰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이슈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조금 포지션을 가져갈 만한 게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안 되더라도 재건 이슈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이 현금에서 지금 신규로 한 10% 정도만 매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종목은 수산중공업이고요. 수산중공업이고 매수가는 이게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목표가는 1차 2,000원, 2차는 2,700원이고요. 손절가는 1,650원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들고 오신 걸까요? 네, 그렇고요. 좀 무겁지도 않고, 네. 여기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 목표가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뭐 단기간적으로 좀 큰 슈팅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해서 갖고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렸다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수급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빠른 대응 전략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굴착기라든가 뭐 크레인 등 뭐 이런 건설 중장비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그런 업체고요. 그리고 이 건설 중장비뿐만 아니라 토목 기계, 설비 포함해서 제조 설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충분히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지금 5,000조가 넘어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이슈만 터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주들은 여기에서도 충분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HD 현대건설 기계도 본 방송에서 한번 공략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 15%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제가 드렸던 목표가를 달성을 안 해서 오늘
여기 안 갖고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수선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도 약간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고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빠른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 중에서 수산중공업 들고 오셨습니다. 빠른 대응 전략이 필수인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현금 비중 30%에서 10% 정도만 담아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그 시장이 사실 하락 종목이 2,200개 정도 가까이 되면서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시장들이 계속 어려웠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그 수급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이동이 하루에도 두 테마, 세 테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그리고 트레이딩 잘못하면 물려서 굉장히 기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기회비용을 날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시장을 이기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시장을 이기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편안한 매매를 해야 됩니다. 편안한 매매.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게 사야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바닥권에서 상승 초입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추려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편안한 매매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50%, 뭐 100%, 200% 템버거 이런 것도 다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여야 돼요.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물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전에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다시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종목군들은 대부분 지속 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하루에도 2개, 3개 돌지만 이게 단기적인 테마인지 아니면 중기적인 테마인지 장기적인 테마인지 이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장기 테마, 뭐 AI라든가 로봇 같은 경우 장기 테마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을 보자. 이 부분은 꼭 봐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믿을 게 실적밖에 없어요. 실적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사실 초를 다투는 싸움이지만 그 순간에도 실적은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적자 기업은 아닌지 만이라도 좀 확인을 하셔서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을 컨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릴 확률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계적으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줘요. 통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그런 실적 좋은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보자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편안한 매매를,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를 하려면 최대한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을 잡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인데 거래량만으로는 이 종목에 수급이 명확하게 들어왔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2개 중에서는 거래 대금을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도 굉장히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 2%, 3% 수익 내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 100%, 뭐 200% 이런 큰 상승률들을 만들어낼 때는 분명히 메이저의
수급이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외인이라든가 기관 이런 부분들은 종목마다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합니다. 수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누적 수급 꼭 확인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다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 그리고 나는 들어도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단에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알아서 컨택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유동 주식의 거래량 30% 이상 나오는 종목.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할 때예요. 이게 30%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게 주도 테마도 아니야. 그러면 물리잖아요. 그러면 손절 못 하시면은 그 이후로 그 종목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런 리스크를 완화해보자라는 차원이에요. 이 30%는 1000만 주. 만약에 발행 주식이 1000만 주다. 근데 1대 주주, 2대 주주 이하 만약에 300만 주를 갖고 있으면 유동 주식이 700만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30%면 210만 주인데 그 정도 거래량은 터져줘야 그런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내리는 경우가 흔치 않다라고 통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런 물리지 말자라는 그 리스크 완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거래량이 30% 이상 나온 종목에서 한번 단기 트레이딩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중기, 장기로 끌고 가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단기 트레이딩도 하단에 있는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그거 다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동안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를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라파스예요. 라파스인데 이 앞쪽에 이 부분이 횡보처럼 느껴지지만 횡보가 아니라 하락 구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횡보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락 추세였어요. 라파스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테마군이 비만 치료제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그 비만 치료제를 3개월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제약바이오 이제부터 봐야 된다. 계속.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거의 제약바이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지금 뒤에 넘어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테마군이 굉장히 많아요. 자, 내려왔죠? 내려오다가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 이후에 거래대금과 거래량 들어오면서 20% 넘는 급등이 나옵니다. 그 다음날 시초가를 공략했어요. 제가 통상 시초가를 공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시초가를 15,920원에 진입을 해서 4거래일 만에 최고가 3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4일 만에 거의 상승률 100%에 가까운 그런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실게요. 자, 화일약품인데 마리아나 테마주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하락 추세죠.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여기에서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초가 공략을 해서 1,715원에 진입을 해서 2거래일 만에 최고가 2,185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해리스 트레이드로 마리아나 테마주로 엮이면서 지속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시면 대웅제약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종목을 말씀드릴 때 앞에는 계속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이것도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지금 시초가를 보시면 11만 2,200원부터 최고가 16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11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날 나왔던 거래량, 그 이후에도 이런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을 지속하다가 이것도 당시에는 비만 치료제로 안내해드렸던, 공략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도 굉장히 탄탄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캐시카우가 이제 우루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무 구조도 안전했다. 그리고 시초가 공략을 이 지점에서 합니다. 이 거래량 들어온 다음 날. 그래서 공략을 해서 시초가 11만 2,200원부터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공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그 이후에 마음 편하게 끌고 가보실 만한 그런
공략주였다. 추세를 타고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충분히 최고가까지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진 한 50% 정도 되는데 뭐 오래 걸린 기간도 아닙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면 현대로템인데 여기에서 가정해 볼까요?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을 이기면서 편안한 매매를 하셨다. 그리고 그동안의 시장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세를 타고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움직이다가 공략을 여기서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세를 타고 계속 움직였고 시초가 475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67,50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위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방산주죠. K2 전차에 대한 방산주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3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 수주 잔고가 12조가 넘게 쌓여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볼륨만 좀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크게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대로템은 다들 아시다시피 철도 대장주예요. 철도 관련 대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도 엮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물류가 먼저 돼야겠죠. 건설보다는 건설 자재가 먼저 물류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철도가 먼저 깔릴 겁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슈를 받을 때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시장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봉 흐름 이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지금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시면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도 여기에서 공략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그 이후에 편안한 매매 가능했겠죠. 매수가 96,000원 드렸고요. 최고가 16만 4천원까지 가면서 70%가 넘는 그런 상승률이 나왔어요. 이 종목은 제가 포트폴리오 진단 봐드리면서 한번 교체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정리하고 유한양행을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매수한 날, 그 전날 이미 렉나자 이슈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렉나자 이슈가 나오고 음봉을 크게 그렸던 날이에요. 공략을 이날 96,000원에 진입을 했고요. 사실 그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1차, 2차 목표가를 하나, 둘, 셋, 4거래일 만에 모두 달성은 했어요. 달성을 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목표가 같은 경우는 바뀔 수가 있어요. 장에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호가창 분석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메이저의 수급도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방송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미니멈하게 좀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차트 보시면 Y바이오로직스인데 요것도 교체 의견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공략한 날 1차 목표가 1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2,35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14,190원에 바로 다음 날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교체 종목이 있죠. 그 종목도 바로 내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함께 참여를 하셔서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인데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공략을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지금 최고가 18만 1,800원까지 올라갔고 매수가는 16만 원이었거든요. 16만 500원. 근데 녹십자 같은 경우는 사실 FDA 승인이 났을 때도 그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된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3대 보험사 처방집에 다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약국에 이미 시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 인정을 받아서 지금 남미로도 지금 진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FDA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어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인데 지금 이 종목도 사실 매수가 이 부근에서 45,500원에 진입을 해서요. 그리고 최고가 52,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약 한 15%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도 상승 흐름 나왔다가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상 이런 흐름도 한번 다음에 좀 교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인데 유바이오로직스 공략 이 지점에서 합니다. 이 지점.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큰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큰 움직임이 별로 없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횡보하다시피 했던 종목인데 이날 바로 상한가를 갑니다. 상한가를 갔다가 풀리긴 했지만 상한가를 갔고요. 이날 매수가를 시초가 공략 12,760원에 해가지고 11월 6일 최고가 18,8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전 방송에서도 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를 더 잡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지금 12,000원에서 18,000원까지 갔으면 지금 거의 한 60%가 넘는 그런 상승률이 나왔는데 사실 며칠 안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도 안 걸렸죠. 네, 한 달도 안 걸렸고요. 지금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콜레라 백신 이슈인데요. 그동안 10년 동안 콜레라 백신을 4천만 도즈를 사용을 했는데 그게 10년 동안 사용했던 물량이 지금 1년에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글로벌적으로 점유율 100%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콜레라 백신. 그래서 WHO에서도 지금 유바이오로직스에 지금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유바이오로직스가 지금 WHO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시장을 이기는 매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지금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제가 그 종목 교체 의견 드렸던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종목들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종목 컨택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기법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함께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과 다르게 난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외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저희 주식 멘토와 함께 다양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올 테니까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